안녕하세요. 덕업일치의 진행자 친절한 셋입니다. 오늘은 1부에 이어 강연 덕후 착한 재벌 샘정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샘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또 2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어서 한번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강연가 하면은 그게 직업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강연가라는 딱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분들보다는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강연가로 진출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직업을 좀 갖게 되신 것에 장점 같은 게 뭔지 우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덕업일치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 그러니까 막 어떤 부적인 면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고 제 얘기도 들려주지만 또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랑말랑 학교를 쓰고 난 다음에 저 스스로가 기획한 새로운 강연, 저만의 컨텐츠 강연이죠. 테이블 강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연가가 저 위에 무대에 있고 관객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독자들과 찻집에서 1대1, 작가를 1대1, 강연가를 1대1로 만난다? 아니면 두 사람, 세 사람?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봐야 한 4사람 정도 진짜 밀착되게,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의 작가를 직접 한번 만나본다. 그와의 굉장히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해본다 하는 그런 테이블 강연에 굉장히 소소하지만 지금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블 강연회 하고 또 하나는 동네 강연회라는 걸 기획을 했어요. 동네 강연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지 마을이나 아주 그러니까 시골이든 어촌이든 일단 사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연히 어떤 이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강연을 듣고 싶은데 강연을 들으러 어디에 대도시로 나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나이 60이 다 돼가는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청년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오라고 해도 몇 사람 들을 사람도 없고 솔직히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데 많은 돈을 줄 수도 없고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거 딱 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사람이라도 나를 부른다면 이장님은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독자가 있죠. 강연을 들을 사람이 관객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나는 재벌이니까 내가 돈을 쓰면서까지 와도 괜찮다. 딴 데서 벌었는 돈을, 강연을 해서 벌었는 돈을 딴 데 기부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내 돈 들여가지고 내 돈 써가면서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 사람 많은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는 강연도 좋지만 진짜 강연의 기회가 거의 없는 오지, 산골, 섬 이런 쪽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는, 지금 그것을 몇 번 했느냐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했어요. 지금까지 말랑말랑 학교가 나오고. 근데 그 또한 너무 재미있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삶이 달라졌다. 그리고 삶의 추억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막 시를 쓰게 되었다. 작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시를 쓰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동네 강연회라는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제가 강연을 하게 되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관객들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저만의 강연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저의 또 즐거움이고 또 보람이기도 하고 지금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사실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게 강연가들의 사실은 되게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늘 그걸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까라는 것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작은 규모의 강연회라든지 동네에서 만나는 그런
뭔가, 찾아가는 강연에. 찾아가는 강연에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내가 밀착해서 되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네.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작가의 메시지가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재벌이라서 네. 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재벌은 제가 이야기하는 재벌은 많은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커넥터 역할, 연결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재벌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재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나눔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또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또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네. 우선은 강연가들도 사실은 페이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또 규모에 자신의, 따라서. 규모, 네, 그렇죠. 뭐 솔직히 돈이 좀 적어도 인원이 많다면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자리가 또 좋은 자리면 이름값이 있으니까 네, 가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선택하는 것에 약간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제가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딱 생각났어요. 아, 그래요?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강연 속에서도 실천을 해주시니까 다른 많은 강연가 분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런 덕업일치를 이루시게 된 나만의 성공 노하우를 좀 키워드로 3가지만 정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반복되지 싶은데요. 일단은 늘 이야기하듯이 저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 네, 네. 재미. 그러니까 내 삶도 재미있게 만들고 그 삶을 그대로 재미있게 강연 속에 녹여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저는 강연이 들어오면은 그 강연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딱 맞추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옷 하나도 뭐 입고 가지? 부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결국은 또 저의 마지막 소명인 나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들과 어떤 식으로든 무엇을 나눌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그 나눔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에게 받았던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아마 누군가로 하여금 뭔가 행동하게 하는 저는 이제 등 떠민다라고 표현하는데 등 떠미는 데는 우주 1등이 아닐까 그냥 우리나라 1등이 아니라 우주 최강 우주 1등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1등 지상주의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 1등 지상주의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적을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적 말고 웃음 1등, 뭐 행복 1등, 미모 1등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서도 타인을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등 떠미는 데는 아마 제가 1등이 아닐까. 근데 그게 큰 규모의 강연도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은 규모의 강연을 통해서 밀착된 소통이 그들로 하여금 등을 떠밀면 정말 다들 밀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밀려주신 분들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피드백이 어마무시해요. 저희들 말랑말랑 학교라고 책 위에 하나를 학교를 세웠잖아요. 근데 전국에 반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동창생이다라고 해서 말랑말랑 학교 동창생들이 만들어지고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 서울반이야 대구반이야 부산반이야 제주반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서로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뭘 할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그래서 따뜻한 동행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저의 이 말랑말랑 학교가 저만의 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인 씨가 이 책을 읽고 동창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순간 세인 씨만의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말랑말랑 학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책을 읽고 나도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의에 제 책에 있는 메시지를 예를 들면 뭐 비교는 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하고만 하는 거다. 제가 책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 선생님의 메시지를 제 강의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이미 더 이상 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랑말랑 학교를 읽고 그대가 자기 안에 녹여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건 이미 그대의 메시지니까 출처 같은 거 밝히지 않고 그냥 써도 된다고 그냥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누구의 학교가 아니라 각자의 학교 그래서 재밌는 건 또 제가 말랑말랑 학교를 가지고 1000만 여정이 되겠다라는 야심찬 국민단임 1000만 네. 여정이 되겠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동참.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모든 선물은 친구 생일이든 뭐든 이 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그러면 어떻게 줄 거야? 그러면 착한 제발 쌤장님의 책이야 라고 소개를 한대요. 아니 나의 학교야. 나의 학교야. 그리고 책 한 권을 선물할 게가 아니라 학교를 통째로 학교 하나를 통째로 선물할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말랑말랑 학교의 동창생들은 자꾸만 그 안에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해보니까, 쌤정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거기서도 해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런 강연에도 한번 해보자, 저런 강연에도 한번 보자. 제가 2018년에 꿈 중에 하나가 비키니를 입는 거였거든요. 이 나이에. 근데 진짜 입었어요. 입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비키니를 입어보겠다라는 꿈도 꾸지만 샘정 우리 언젠가 비키니를 입은 강연에 어떨까요? 야, 그거 재밌겠다. 그래서 자꾸만 같이 재밌는 생각하고.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 말랑말랑 학교, 그리고 제가 강연가로서 점점 함께 성장해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말랑말랑 학교가 나중에 이제 동창회 하면은 이게 난리 나겠죠. 그 정도 약간 빌려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그러면 드네요. 정말 해운대를 통째로 빌려서 비키니 입고도 할 수도 있고 무한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일단 꿈꿔보고 들이밀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결과는 그때 가서 또 보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멋집니다. 선생님의 책에 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 전국 그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말랑말랑 학교에 입학해주세요. 이 학교는 자퇴도 자유로워요. 중간중간 쉬고 싶으면 휴학도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진짜 말랑말랑한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직접적인 질문을 좀 이렇게 뒤로 좀 밀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연가가 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리고 강연하는 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라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가가 되는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연이 들어오는 것은 책의 저자니까 책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강연가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컨셉이라 그래야 되나요? 주제가 조금 영역이 정해지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나중에.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강연을 할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강연을 한다? 근데 사실은 한두 번 정도는 사람을 현혹시킬 수는 있어요. 그 말빨로. 그렇지만 그 안에 깊이가 있어지려면 맞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준비들을 책이든 블로그든 아니면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만의 어떤 색깔? 저 사람이어야 돼. 저 이야기는 저 사람이어야 돼. 아니면 저 사람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색깔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근데 이제 강연을 여러 군데 들으러 가보면 저 사람은 정말 저걸 가지고 강연을 할까? 약간 속상하거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를 피드백해 볼 기회도 정말 필요한데 저는 강연을 하든 수업을 하든 영상으로 늘 찍어봐요. 제가 현직 교사인데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거든요. 수업을 지금 30년도 넘었는 사람이 자기 수업을 찍어본단 말이야. 공개 수업을 할 때나 뭐 강제로 찍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모니터링을 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변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목소리가 만든 목소리예요. 교사가 되면서 가장 전달하기에 좋은 음역대가 어떤 데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톤은 어떤가, 그리고 속도는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강연하는 것, 수업하는 것을 찍어보고
그걸 피드백을 해서 분석을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33년 차 교사인데 그렇죠. 너무 오래 했나요?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 동안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당신은 젊지 않아요 라는 말과 같아요. 그 좋은 말 아니야. 왜냐하면 젊은 사람에게 동안이라는 말은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인데 좀 젊어 보니 이미 늙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 조심해야겠네요. 칭찬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제가 책에도 썼는데 말랑말랑학교에도 제가 그랬었어요. 젊어 보인다는 말보다는 멋지다는 말을 예쁘다. 듣고 싶다.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굳이 젊어 보일 필요가 사실 있나. 근데 온 얼굴에 주름이 져도 멋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멋있게 늙고 싶어요. 그래서 전 나이가 드는 게 두렵지도 않고 뭐 주름이 지는 게 뭐 그게 신경이 쓰이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주름이 없으세요? 주름이 없는 건요. 일단 제가 좀 많이 자는 편이고 가장 중요한 건 잘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피부샵에 가서 이거 뭐라 그러죠? 마사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하는 게 결국은 여기 뭉쳐진 근육을 푸는 거래요. 근데 그 근육은 활짝 웃으면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마치 어린애 같다라는, 아직 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거든요. 뭘 그렇게 작은 거에 깍깍 넘어가면서 웃느냐, 그렇게 즐거운 게 많으냐라고 하는데 저는 참 작은 것에서 잘 웃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근육이 굳지를 않아서 주름이 크게 지지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살짝 낯짝이 두껍기도 해요. 실제로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샘정 선생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예뻐요. 정말, 오늘도 정말 예쁜 빨간 또 호피 무늬 그런 약간 그런 제가 블라우스 호피 매니아죠.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패셔니스타 같은 분이라서 이런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에 선생님의 채널이 있으니까 착한 재벌 샘정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선생님의 모습들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이제 좀 드릴 시간이 됐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덕업일치라는 방송을 만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이만큼이나 많다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그리고 또 선생님과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또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라고 할 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가.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것을 살짝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사실은 좋아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해요. 저는 이 일을 좋아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좋아하는 일을 돈이 되도록 만들어라.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돈 되게 좋아하는데 돈을 자꾸만 안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을 가지고 돈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돈이 안 된다는 전제를 일단 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마 이러면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해 이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할 수 없어요. 자꾸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진짜 해야 되는 이유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찾는다면은 물론 모든 일에 처음부터 내가 강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강연 섭외가 막 들어오고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알죠. 그것들이 점점 쌓여가서,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건 내가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자꾸만 모으면 그 에너지는 귀가 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갑자기 귀가 이만해지면서 저 일과 관련된, 그러다 보면 귀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분명히 같이 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꿈만 꾸지 말고 거기에 그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러 다닌다든지 강연을 많이 간다든지 하다 보면은 그 일을 함께 해줄.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재벌 중에서 사람 재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생이다 보니까 시험 점수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거는 시험 공부로 치면 한 70점? 그러니까 내가 능력도 그렇고 시험 공부도. 그런데 시험 점수를 받아보면은 늘 98점이나 100점을 맞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나머지 30점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옆에 주변에서 같이 가는, 그래서 말랑말랑학교도 따뜻한 동행.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꿈을 이루게 해주는 사람을 분명히 만난다니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나타나는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하면서 주변을 살피다 보면 혼자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분명히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과의 그 말랑말랑 학교에 정말 그런 재미를 찾고 그리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삶의 가치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샘정님의 강의도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내가 인생에 이 모토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오지랖이 한 바가지도 아니고 10바가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삶의 모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누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자.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동참하도록 하는, 그래서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라는 그러한 삶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인사를 좀 드릴 건데, 그러면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자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착한 재벌 샘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 감사합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면 빠지고 싶어하는 지금 세상에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착한 재벌 샘정님. 앞으로도 말랑말랑 학교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세시와 만나는 달콤한 정을 만들어가는 나만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사람북닷컴 소셜 브랜드 사람북닷컴 휴먼 브랜드 사람북닷컴 나만의 스토리 들어봐 사람북닷컴